2021년 1학기 수학적 사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상적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한 구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유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적분이 이렇게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위로 무한대까지 가는 구간일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구간하고 유사합니다. 예, 우선 a부터 t까지 정적분을 계산하고요.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그런 극한을 취합니다. 그럴 때 이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 이상적분은 존재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이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볼까요?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 이 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해라 그랬어요. 수렴하면 값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발산한다면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 정의한 대로 1부터 t까지 정적분을 계산하고 그 t를 무한대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합니다. 자, 그럼 우선 이쪽에 있는 정적분을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x분의 1 하는 것, 이 값은 1부터 t까지다 그랬으니까 1보다 큰 쪽에서는 당연히 분모가 0 되는 곳이 없으니까 연속이고요. 원시함수 가지고 우리 규칙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당연히 원시함수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로그 절대값 x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로그 절대값 x를 가지고 1부터 t까지 계산을 하면 되는데 t라는 값은 1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절대값 하는 것은 필요 없게 되겠죠. 그렇죠? x의 값은 1 이상인 곳에서 계산이 될 거니까 그렇다면 플러스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절대값은 필요 없고요. 그렇다면 그냥 원시함수는 로그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로그 x를 가지고 이제 1부터 t까지 계산하고 그 결과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과는 x에 t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것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t를 대입하면 로그 t고요. 1을 대입하면 로그 1이죠. 거기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근데 로그 1은 0이지요. 그러면 계산할 거 없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로그 t의 극한이고요. 로그 t, 우리가 자연 로그의 그래프를 알고 있어요. 이 가로축을 t축이라고 할까요? 독립변수를 t로 표현해서 그렇다면 로그 t는 여기 t축하고 만나는 곳은 1이고요. t의 값이 이렇게 생겼죠. y는 로그 t, 그렇죠? 여기 세로축은 y축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t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함수 값은 이렇게 위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t의 극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상적분은 발산한다. 이렇게 판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향을 써줘야 되겠죠.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하나 풀어봤어요.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세요.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가 수렴하는 p의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x의 p승분의 1 하는 것의 원시함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양은 원시함수가 p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p가 1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모양은 인티그럴 x의 1승 x죠. x분의 1 dx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로그 절대값 x 이렇게 될 거고요. p가 1이 아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얘기할 수 있죠. 인티그럴 x의 p승분의 1 dx 이렇게 된 것은 인티그럴 x의 마이너스 p승 dx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거듭제곱 함수 규칙대로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x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그래서 p가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p가 1인 경우하고 p가 1이 아닌 경우하고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p가 1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상적분은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 분의 1 dx 그렇죠? 그런데 p가 1이니까 p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x의 p승은 x의 1승 x가 되죠. 그래서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 이렇게 되죠. 이건 조금 전에 앞에 예제에서 풀었던 그 예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요.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부터 t까지 적분하고 거기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그렇죠? 이게 정의였고요. 그래서 x분의 1의 원시함수를 계산하면 로그 절대값 x. 그래서 1부터 t까지 계산하고 그 결과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그런데 t가 1 이상인 곳에 있으니까 1부터 t까지라는 것은 x도 지금 1에서 t까지 계산하면 1 이상인 곳에 플러스 쪽인 곳에 있어요. 해서 절대값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로그 x를 가지고 1부터 t까지 계산한다. 그렇죠? 그리고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고요. 해서 대입하면 t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것 빼주는 기호니까 이쪽에 있는 값은 로그 t 마이너스 로그 1이고 그렇죠? 로그 1은 0이니까 계산할 것 없고 결국 t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t의 극한인데 조금 전에 그래프 그려본 것처럼 이 값은 무한대로 간다. 그렇죠? 자, 그러면 p가 1이면 발산한다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건 앞에 예제하고 동일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p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p가 1이 아니면 가볼까요?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 하는 값은 역시 정의대로 먼저 쓰면 인티그럴 1부터 t까지 x의 p승분의 1 dx 먼저 계산하시고 그렇죠? 그 결과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를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p가 1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의 p승분의 1 하는 것은 x의 마이너스 p승 하고 고치고 원시함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1이 아니니까 x분의 1 아니고 그러니까 원시함수도 로그 절대값 x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거듭제곱 함수 규칙을 쓰면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x의 마이너스 p승이니까 원시함수는 하나씩 더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x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이게 원시함수고요. 그렇다면 1부터 t까지 대입해서 계산해주고 거기다가 극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취해주면 되지요. 그렇죠? 역시 x의 값에 t를 대입한 것에서 x의 값에 1을 대입한 것을 빼주면 되는데 x에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t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그렇죠? 1을 대입한 것은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1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그렇죠? 근데 1은 몇 승을 해도 1이니까 이 값은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값은 1이니까
예,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1 하고 바뀌었고 상수지요. 그렇다면 극한은 앞에 있는 부분이 결정하지요.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t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을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 분모에다가 곱해 볼까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 p-1 이렇게 상수로 바뀌겠죠. 그렇죠? 예, 이제 이 앞에 극한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그냥 상수예요. 상수함수의 극한이니까 그냥 p-1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것의 극한이 전체 극한을 결정을 하는데 t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여기 t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양은 무한대로 가는 것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p 플러스 1 하는 것이 어떤 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0보다 큰 값이라면 무한대의 플러스 승 하는 거니까 그냥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전체는 발산이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이 경우는 발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예, p라는 값이 1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p가 1보다 작으면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쪽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값은 예, 무한대의 마이너스 승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무한대의 플러스 승수분의 1 하고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0으로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 값이 음수가 돼줘야 앞에 있는 게 0으로 떨어지니까 뒤에 있는 그 상수 값이 극한이 돼요. 그렇죠. 예, 해서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극한은 p-1분의 1. 예, 이 값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극한 값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넘겨주면 p는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 보면 p의 값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 예,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1일 때는 발산이에요. 그렇죠? 1이 아니다라고 하면 1보다 크든지 작든지 할 텐데 금방 이 극한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예, p가 1보다 작으면 역시 발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p가 1보다 크면 수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p가 1일 때,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p가 1보다 클 때만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해서 범위는 예, 이걸 다 정리하면 예, 결국은 p는 1보다 커야 되겠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 이제 무한 구간의 세 번째 타입입니다. 예, 양쪽으로 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예, 이렇게 다 있는 예, 이런 이상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건 주의할 게 있어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를 구해라. 그러면 이 식을 쓴 것은 이상적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상적분은 이 식의 경우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적당한 a라는 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적분을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 이것하고 플러스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것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예, 적분의 성질에 적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하고 a 이어서 무한대까지 갔으니까 공백은 없죠. 예, 다 채워졌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예, 이렇게 같은 수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가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지 않는 것은 이상적분이 아닙니다. 예, 해서 이상적분을 구하는 거니까
이건 두 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분명히. 자, 그렇게 나누시고 나눈 다음에는 이제 앞에 두 가지 케이스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예, 첫 번째 타입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예, 당연히 t부터 a까지 fx dx를 계산하고 그리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거다.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두 번째 타입에서 이걸 다뤘죠.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는 역시 a부터 어떤 적당한 수 s까지 정적분을 계산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돼요.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거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가 존재하려면 이것도 존재하고 이것도 존재해야 돼요. 즉, 이 두 개의 극한이 모두 둘 다 존재해야 돼요. 둘 다 존재해야 이것이 존재하는 거다.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먼저 계산을 할 텐데 어느 하나를 먼저 계산했을 때 그 값이 존재하면 나머지 하나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값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이 이상적분은 하나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선 여기 A라는 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A라는 수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는 건 여러분들의 기술이에요. 이 왼쪽 것은 여러분들이 A를 선택하면 이 원시함수 대문자 F를 찾아서 FA가 계산되겠죠. 그렇죠? 이 오른쪽 적분에서도 A에서의 값은 빼줄 거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FA가 계산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원시함수를 가지고 원시함수를 가지고 A에서의 값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A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fx, 피적분 함수의 원시함수가 뭔가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 원시함수의 어떤 특정한 점에서 함수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이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나온 것을 선택을 합니다. 됐죠? 그런 A를 선택해야 되니까 원시함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주의할 게 또 있습니다. 이 이상적분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이 이상적분과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이 이상적분으로 나눴어요. 극한으로 정의를 해서. 그렇죠? 그때 여기 사용하는 변수를 하나를 t로 선택을 했다면 하나는 다른 변수로 선택하셔야 돼요. 이 각각이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변수로 취급하게 되면 여기 원시함수는 같은 피적분 함수의 원시함수니까 당연히 같은 함수로 계산이 돼요. 그렇죠? 대문자 f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변수를 똑같은 변수로 t 이렇게 놨다면 만약에 한쪽에서 계산했을 땐 값이 없는데 양쪽에서 대칭성이 있어가지고 서로 부호만 다른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면 합해서 0이다라고 처리해버리면 안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문자를 써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른 문자 이렇게 이렇게 다른 문자로 쓴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문자를 썼다가 그냥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문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를 t라고 놨다면 하나를 s라고 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쓴 것은 이상적분 기호예요. 이걸 구해라 그러면 이상적분을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방 여기도 만약에 s라고 쓰고 여기도 s라고 썼다면 같은 문자를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값을 계산한 것하고 같은 효과가 나요. 즉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대칭 구간의 정적분이 나왔죠. fx dx 이렇게 쓴 것하고 똑같아져요.
자, 그러니까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s는 무한대로 갈 거고 여기 마이너스 s라고 된 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니까 이게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의에서 다른 겁니다. 정의 자체에서 달라요. 예,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은 여기 같은 문자로 썼을 때 효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둘로 나눠야 되는데 둘로 나누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예,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이것을 이 이상적분의 정의인가 보다 하고 착각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잡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건 이름이 뭐냐? 예, 이것은 즉 이렇게 같은 문자로 해서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fx dx를 계산하고 그리고 s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극한을 취한 거 한꺼번에 계산한 거죠. 이것은 콧이라는 프랑스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콧이의 principal value라고 불러요. 해서 약자로 C, P, V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우리말로는 principal value, 으뜸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콧이라는 수학자 이름을 쓴 거고요. 콧이의 으뜸값, 이렇게 부르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우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면 여기 콧이의 으뜸값, 이 값도 존재해요. 그리고 서로 같은 값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콧시의 으뜸값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쇄돼서 없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눴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콧시의 으뜸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이상적분이 항상 존재하진 않아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상적분이 존재하면 콧시의 으뜸값도 있고 서로 같은 값이다. 하지만 콧시의 으뜸값이 있다고 해서 이쪽 이상적분이 있는 건 아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해됐죠? 반씩 나눠서 계산하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분이라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상적분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렇게 둘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적분의 정의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3번 보세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이상적분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을 가지고 둘로 나눌 거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시함수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건 공식으로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아크 텐전트 x가 원시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크 텐전트 x를 어떤 점에서 계산하면 가장 간단한 값이 나올까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크 텐전트 0 하는 것이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텐전트 0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크 텐전트를 생각하는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서는 0 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0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선택을 해서 이 이상적분을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의 이상적분을 나눠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이것을 0을 중심으로 둘로 나눴어요. 그럼 하나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고 또 하나는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정의를 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이상적분은 t부터 0까지 적분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된다. 그렇죠? 0부터 무한대까지의 이상적분도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여긴 t라고 썼으니까 다른 문자를 쓰자. s라고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0부터 s까지 적분을 계산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이 적분을 계산을 합니다. 원시함수는 아크 텐전트 x 바로 알고 있으니까 구간 적용하면 돼요. 왼쪽 것은 t부터 0까지 그렇죠?
똑같이 원시함수 아크텐전트 x니까 여기 오른쪽 적분은 구간 0부터 s까지 적용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왼쪽은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극한을 취하면 되고 오른쪽은 s를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을 취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할까요? 왼쪽 거부터 x에 0 대입한 것에서 t 대입한 걸 뺄 거니까 아크텐전트 0 마이너스 아크텐전트 t 그것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오른쪽 것은 x에다가 s를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뺄 거니까 아크텐전트 s 마이너스 아크텐전트 0 거기에 s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그렇죠? 자, 그런데 아크텐전트 0은 0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0을 선택한 거고 그렇죠? 그럼 치우면 됩니다.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아크텐전트 t 이것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고 오른쪽은 아크텐전트 s에 s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앞에서 우리 역삼각 함수를 배울 때 이 극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지요? 자, 우리가 텐전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그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때 선택된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그런 구간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그래프가 바로 텐전트의 그래프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역함수를 생각한 게 아크텐전트 x죠. 그렇죠? 그래서 아크텐전트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예, 여기 텐전트가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y는 x가 이렇게 텐전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했죠. y는 x. 그렇죠?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오른쪽에 2분의 파이를 못 넘어가니까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아크텐전트는 위쪽으로 2분의 파이를 못 넘어가요. 그렇죠? 텐전트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못 넘어가니까 y는 x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아크텐전트 x가.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극한을 계산했었죠. 그러니까 x의 값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주면 아크텐전트는 2분의 파이로 접근하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이 얘기해 주는 것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크텐전트 x는 2분의 파이다. 예, 이런 극한을 얘기해 준다고 했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때는 아크텐전트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향해서 접근해 가죠. 그렇죠? 예, 이 그래프가 바로 아크텐전트 x의 그래프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아크텐전트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간다. 예, 이런 극한을 얘기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극한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극한을 알죠? 여기 아크텐전트 t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갑니다. 아크텐전트 s에 s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예, 역시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갑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에 여기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뒤에 극한은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2분의 파이 두 번 더하면 파이. 그렇죠? 예, 이렇게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이 이상적분의 값은 파이다. 예,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코시의 CPB라는 값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 이것은 이상적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적분처럼 먼저 계산해야 되고요. 여기 함수를 보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것은 원시함수가 아크텐전트 x.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남는 이 부분은 1 플러스 x제곱분의 x니까 2x라고 두면 2x는 1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분의 1 곱하면 2 약분되니까 똑같은 거죠. 이렇게 놓으면 이쪽에 있는 값은 로그 절대값 1 플러스 x제곱. 근데 절대값은 여기 1 플러스 x제곱은 필요 없으니까 로그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2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역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값을 x에 0을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0, 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0 대입해주면 로그 1, 0, 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값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0을 가지고 둘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상적분 이 값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이 값은 금방 그 이유로 0에서 값이 원시함수 계산할 때 제일 간단하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눴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이렇게 이상적분 하나,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또 이상적분 하나.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이상적분의 정의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하는 것은 t부터 0까지 적분해서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 그렇죠. 0부터 무한대까지의 이상적분은 0부터 s까지 다른 문자를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s까지 적분해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 하나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쪽 것을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금방 얘기한 대로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원시함수가 아크텐전트 x 1 플러스 x제곱분의 x의 원시함수는 2를 곱하고 2로 나눠서 2x라고 두면 1 플러스 x제곱 분모를 미분한 값이니까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 절대값은 필요 없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됐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0부터 s까지 구간 적용하고요. 그 결과에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x에다가 s를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그렇죠? x에다가 s를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s 플러스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 그렇죠? 0 대입한 거 뺄 텐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아크텐전트 0 뒤쪽에 건 마이너스 빼줄 거니까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0의 제곱 그렇죠? 자, 그러면 0의 제곱은 0이니까 이 값은 로그 1이고 로그 1은 0이에요. 그렇죠? 아크텐전트 0,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0이니까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값과 이 값의 극한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크텐전트 s는 s가 무한대로 가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갑니다. 그렇죠? 극한이 있어요. 하지만 이쪽 파트는 어떨까요? 이쪽 파트는 s가 무한대로 가면 제곱한 것도 무한대로 가죠. 거기에 1 더해도 무한대로 가죠. 그렇다면 로그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이렇게 이쪽 부분이 발산해요. 로그 파트가. 그렇죠? 로그 파트가 발산해서 전체가 발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값이에요. 2분의 파이는 유한한 수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값에다가 더해봤자 무한대로 가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의 값이 발산해버렸으니까 나머지 이 왼쪽에 있는 이상적분은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지 않고 전체는 발산한다.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해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이 이상적분을 발산한다. 어렵지 않죠? 둘로 나눴는데 그중에 한 이상적분이 발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발산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코시의 으뜸값 이 값은 어떨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코시의 으뜸값 CPB는 정의대로 같은 걸로 처리하는 거죠.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해놓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시함수를 계산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아크텐전트 x, 1 플러스 x제곱분의 x라는 것은 2 곱해서 2x 만들고 앞에 2분의 1 곱하는 기술. 그러면 금방 계산했듯이 2분의 로그 절대값 1 플러스 x제곱인데 절대값 필요 없으니까 로그 1 플러스 x제곱. 그렇죠? 자, 그럼 구간 적용을 하는데 대칭 구간이에요. s에서 마이너스 s에서 s까지. 그렇죠? x에다가 s를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s를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계산하면 예, 그 계산 결과에 s를 무한대로 보는 극한을 취하는 거니까 이걸 먼저 계산하면 s를 대입한 값은 아크텐전트 s 플러스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s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s를 대입한 값은 아크텐전트 마이너스 s. 그건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다 대입하면 역시 2분의 로그 1 플러스 마이너스 s의 제곱. 그렇죠? 그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앞에 이상적분을 계산할 때 한쪽 계산에서 예, 발산하는 그 이유를 대주었던 로그 함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로그 안에 있는 값이 1 플러스 x제곱하고 표현됐으니까 s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s를 대입하나 제곱하면 똑같아져요. 그렇죠? 예, 해서 이 값이 같아집니다. 이게 로그 1 플러스 s제곱하고 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빼주게 되면 똑같은 값이니까 사라져요. 그렇죠? 예, 원래 이 로그 때문에 발산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니까 대칭 구간에서 상쇄돼 가지고 이 부분이 사라져요. 발산해야 되는 그 역할을 했던 부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것만 남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아크텐전트 s는 s가 무한대로 가면 2분의 파이로 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 그렇죠? 아크텐전트 마이너스 s는 s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아크텐전트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간다. 그렇죠? 예, 그 값을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서 파이가 되죠. 그렇죠? 예, 여기 발산의 원인이 있었어요. 이상적분 계산할 때 발산의 원인. 그렇죠? 그 발산의 원인이 사라지니까 이게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해서 CPB라는 값은 수렴해요. 파이로. 그렇죠? 하지만 예, 이상적분을 계산하면 발산한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해서 예, 이렇게 CPB는 존재하지만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예, 이것은 발산한다. 금방도 봤듯이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런 이상적분은 반드시 둘로 나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 케이스로 예, 유개인 구간인데 그 안에 불연속점이 있다. 예, 피적분 함수가 불연속되는 그런 점이 있다. 예,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예, 불연속점이 하나 있을 때나 두 개 있을 때나 세 개 있을 때나 계산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 있을 때를 설명을 할 거고 두 개 있으면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세 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피적분 함수 fx가 우리가 적분하려는 그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여기에서 예, c라는 점에서 불연속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예,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게 그냥 연속 함수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냥 원시 함수 계산해서 b 계산하고 a 계산하고 빼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불연속점이 있으니까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연속점을 가지고 이게 정입니다. 적분을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c까지 fx dx 하고 플러스 인티그럴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눠 놔도 c라는 점이
그 구간의 끝점으로 갔을 뿐이지 연속이 안 되니까 역시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걸 정의를 합니다. 인티그럴 a부터 c까지 fx dx는 c에서만 딱 불연속이죠. 그렇죠? 이제 불연속점이 끝점으로 갔으니까. 그렇다면 그 안쪽에서는 전부 연속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s를 a하고 c 사이에 있는 점을 하나 찾아서 a부터 s까지 적분을 해줘요. 그럼 적분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s 대입하고 a 대입하고 원시함수에 대입해서 빼주고 계산할 거니까 s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예, 그걸 s의 함수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극한을 취합니다. 리미트 s가 c로 갈 때 이렇게 여기 c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됐죠? 예, 이 극한을 취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거고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왼쪽에 있는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s가 c로 갈 때 극한하는 것은 s를 a하고 c라는 이 구간 안에 있는 점을 찾은 거니까 당연히 위쪽 끝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 극한은 좌극한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인티그럴 c부터 b까지 fx dx 이것도 왼쪽 끝점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t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인티그럴 t부터 b까지 fx dx 이걸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t를 c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오른쪽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거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오른쪽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t를 c로 보낼 때는 t가 여기 c하고 b 사이에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왼쪽 끝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우극한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극한을 계산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둘 다 존재해야 돼요. 둘 다 존재해야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제 5번 볼까요? 네. 인티그럴 2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문제가 뭔가요? 여기 분모에 0 되는 곳이 있어요. x에 2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가 적분 구간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적분이죠. 그렇죠? 왼쪽 끝점에 불연속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대로 인티그럴 2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 가볼까요? 그렇다면 2하고 5 사이에서 t를 선택하고 t부터 5까지 적분하고 거기다가 t를 2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는데 t가 2하고 5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2로 간다라고 하면 우극한 그렇죠? 해서 t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갈 때 인티그럴 t부터 5까지 루트 x-2분의 1 dx 이걸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원시 함수를 찾습니다. 우리 루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렇죠? 루트 어쩌고라는 걸 미분했으니까 이걸 미분하면 2 루트 어쩌고 분의 연쇄법칙 예, 이걸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룰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x-2 이걸 치환해서 계산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걸 길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원시함수를 아니까 그냥 계산한 거예요. 암산하듯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루트 x-2를 미분하면 2 루트 어쩌고 분의 1 끝나지 말고 어쩌고 미분해서 곱할 텐데 x-2는 미분해도 1이니까 2 루트 x-2 분의 1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미분하면 여기에 2가 곱해질 테니까 상쇄되고 요것만 남겠죠. 그렇죠? 해서 원시함수 바로 2 루트 x-2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예, 만약에 계산이 쉽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루트 안에 있는 x-2를 치환해서 치환적분한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둡니다. 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그냥 바로 할 수 있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원시함수를 찾았으니까 구간 t부터 5까지 적용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t를 2보다 큰 쪽에서 2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돼요.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5 대입한 것에서 t 대입한 걸 빼줄 거니까 이 값은 5 대입하면 2 루트 5 마이너스 2, t 대입하면 2 루트 t 마이너스 2. 그렇죠? 예, 이걸 빼주면 되고 t가 2로 갑니다. 그렇다면 t가 2로 가니까 거기서 2를 빼면 0으로 가죠. 루트 씌워도 0으로 가죠. 뒤에 건 떨어졌죠? 앞에 건 5에서 2 빼면 3이니까 이 값은 루트 3이죠. 그렇죠? 해서 2 곱해져 있으니까 값은 2 루트 3이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이 이상적분은 2 루트 3이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상적분이 아닌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예, 원시함수가 2 루트 x 마이너스 2니까 그냥 바로 2부터 5까지 계산을 해도 5 대입하면 2 루트 3, 2 대입하면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0 해서 2 루트 3. 똑같은 답이 나오네. 그렇죠. 야, 그러면 이게 연속일 때처럼 같은 공식을 써도 답이 나왔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다시 칠판을 지워 볼게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예, 이것을 원시함수 대문자 f, 즉 대문자 f를 미분했을 때 피적분함수가 돼야 되죠. 그렇죠? 대문자 f를 찾아서 fb-fa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fx가 연속이다. 예, 이렇게 돼줘야 이 유개인 구간에서 원시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이상적분, 이것은 이상적분입니다. 그렇죠? 이 이상적분을 계산을 해봤더니 결국 이렇게 계산한 것하고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원시함수 fx가 예, 이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피적분함수가 연속이어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원시함수가 연속이어도 예, 이상적분 계산하나 그냥 바로 여기 이 공식처럼 계산하나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원시함수가 연속이어도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예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보면 이것의 원시함수는 2 루트 x 마이너스 2지요. 그렇죠? 2 루트 x 마이너스 2라는 이 함수는 2부터 5까지 해서 당연히 연속이지요. 그렇죠? 예, 이 구간에서 연속이 됩니다. 원시함수가 연속이어도 그냥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예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해서 시컨트 x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시컨트 x는 코사인 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2분의 파이죠. 0 되는 곳이. 그렇죠? 코사인 x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시컨트는 이것의 역수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시컨트 x예요. 그렇죠? 이쪽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그렇죠? 예, 여기 실선으로 그은 것이 시컨트 x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은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컨트 x는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이 0 되는 곳이니까 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연속이 아닙니다. 예, 해서 2분의 파이에서는 연속이 아니다. 예, 불연속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2분의 파이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해서 이 적분을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dx 하는 것은 이 사이에서 어떤 점 t를 찾아서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시컨트 x dx 계산하고 t를 2분의 파이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하면 되는데 t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2분의 파이로 가는 방법은 좌극한이죠. 그렇죠? t가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sequent x의 원시 함수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sequent x의 원시 함수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걸 여기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sequent x의 원시 함수는 sequent를 sequent x에다가 1 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미분을 통해서 sequent x를 미분하면 secant x, tangent x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tangent x를 미분하면 secant 제곱 x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아는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1을 분모 분자가 같으면 1이니까 1을 secant x 플러스 tangent x분의 secant x 플러스 tangent x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이 1이니까. 그럼 거기에 secant x를 곱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조작을 해보니까 여기 분자가 secant x를 이렇게 곱해볼까요? 그렇다면 secant x 플러스 tangent x는 분모에 있었고 이렇게 곱하면 secant 제곱 x죠. 이렇게 곱하면 secant x tangent x죠. 그렇죠? 이렇게 조작을 해보니까 secant 제곱은 tangent x를 미분한 거고 secant x, tangent x는 secant x를 미분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조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분자가 텐전트를 미분한 것과 secant를 미분한 것을 더한 거니까 텐전트와 secant를 더해서 미분한 것하고 같죠. 그렇죠? 순서를 바꾸면 secant x와 tangent x를 더한 것에 미분한 형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쓸 수 있죠. 분모가 secant x 플러스 tangent x인데 분자는 secant x 플러스 tangent x의 도함수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우리 아는 공식 인티그럴 fx분의 f'x dx 이 공식 로그 절대값 분모다. 어렵지 않죠? 예, 이걸 쓰니까 바로 로그 절대값 분모, 분모가 secant x 플러스 tangent x였습니다. 예, 이게 부정적분이었다. 이걸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적분상수 c 써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시함수는 로그 절대값 secant x 플러스 tangent x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 됐어요. 이제 원시함수를 하니까 구간 0부터 t까지 적용하고요. 그리고 t를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되죠. 그렇죠? 대입할까요? t에다가 x에다가 t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t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secant t 플러스 tangent t 0을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secant 0 플러스 텐전트 0. 그렇죠? secant 0은 코사인 0분의 1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1분의 1, 1이에요. 그렇죠? 예, 텐전트 0 하는 것은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1하고 0 더하면 1이죠. 그럼 절대값 취해도 1이죠. 거기다 로그 취했으니까 로그 1이죠. 로그 1은 0이죠. 그래서 뒤에 건 떨어져 나갔어요. 됐죠? 자, 그러면 로그 절대값 secant t 플러스 텐전트 t 이렇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t를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보낼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칠판을 지우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렇다면 secant와 tangent의 극한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알면 되는데 금방 그래프를 그렸듯이 secant 여기 0이 있고 예, 여기 2분의 파이가 있습니다. secant는 여기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죠. 이게 secant x.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는 것은 이렇게 좌극한. 그렇죠? 그렇다면 secant는 어디로 가나요?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secant t는 무한대로 향합니다. 자, 그 다음 텐전트. 우리 텐전트의 그래프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그려보면 이렇게 0일 때 0이고 텐전트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텐전트 x.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면 텐전트도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텐전트도 무한대. 무한대로 가는 걸 두 개를 더해놨으니까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이건 바로 계산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절대값 취해도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다가 로그를 취해도 로그 무한대. 예, 역시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은 예, 무한대로 발산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분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계산을 해볼까요? 예, 예제 7번 보세요. 예,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dx 이게 존재하면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자, 어디가 문제일까요? 0부터 3까지 구간이니까 분모가 0 되는 곳, x가 1인 곳, 1이 0부터 3까지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하나만 불연속입니다. 그렇다면 둘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dx는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다시 1부터 3까지 적분 이렇게 둘로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0부터 1까지 역시 1에서 불연속이니까 이상적분이고요. 그렇다면 0부터 t까지 적분하고 t를 1의 왼쪽에서 1로 보내주면 되고 그렇죠? 1부터 3까지의 적분도 이상적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s 역시 다른 변수를 찾아요. 다른 변수를 찾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둘로 나눌 때는 항상 네, s부터 3까지 적분하시고 s를 1보다 큰 쪽에서 1로 보내는 우극한 취하시면 돼요. 됐죠? 예, 이 중에 하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 걸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렇다면 리미트 t가 1의 왼쪽에서 1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x-1분의 dx 이걸 계산합니다. x-1분의 1 이건 이제 연습이 많이 돼 있죠. 예, 여기 1을 x-1을 미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x-1분의 x-1을 미분한 거 역시 로그 절대값 분모 그렇죠? 자, 그래서 원시함수는 바로 로그 절대값 x-1입니다. 구간 적용하면 0부터 t까지 계산하고요. 거기에 극한 t를 1로 보내주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그렇죠? x에다가 t 대입한 것에서 x에 0 대입한 걸 빼주면 되는데 t를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t-1이고 0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0-1 0-1은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취하면 1이죠. 그 다음 로그를 취하면 로그 1이죠. 로그 1은 0이죠. 그렇죠? 해서 이 뒤에 것은 0으로 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쪽 앞쪽에 있는 것에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t가 1로 가요. 그렇다면 t-1 하는 것은 0을 향해서 가요. 그렇죠? 그런데 t가 1보다 왼쪽에 있어요.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1을 뺐으니까 이건 0보다 작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0보다 큰 쪽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로그 안의 변수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로그 x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예, 역시 로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1이고 여기 0이고 로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가면 로그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진다. 그렇죠? 이 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렸으니까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중에 하나 왼쪽에 있는 것의 이상적분을 계산을 해봤더니 발산했어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계산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전체 이상적분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1분의 dx 이것은 발산한다 하고 끝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런데 연습하셔야 되니까 예, 이번 수업 끝나면 이 오른쪽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예,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예, 연습을 해보세요. 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예, 예제 9번 보세요.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게 수렴하는 것을 보여라 그랬어요. 사실은 예,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하는 것은 예, 즉 인티그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것은 예, 이 함수의 원시함수 그렇죠? 예, 이것은 기초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기초함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기초함수들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예,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쌍곡선함수, 역쌍곡선함수 예,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만든 함수들 예, 그런 모든 함수를 기초함수라고 부릅니다. 기초함수로 표현이 안 돼요. 예, 표현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라 그러면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구간에서만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 해서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는 예,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배우시면 중적분을 이용해서 이걸 제곱으로 표현해 갖고 제곱되는 것을 계산해서 예, 루트 씌워서 값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산하려면 중적분 배우셔야 되고 극좌표에서의 중적분 계산하는 법을 배우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다루는 게 아니고요. 예, 미적분학 배우시면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값을 그냥 하나, 이것의 적분을 계산해라 이렇게 줬다면 예, 기초함수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만 예, 표현할 수 있어요. 예, 미분에서 이렇게 되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예,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값이 일단 우리 파트에서는 수렴한다라는 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걸 보이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가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승 dx. 이것을 여기 2의 승수가 마이너스 x제곱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환적분을 하려면 x제곱을 t라고 놔야 되니까 앞에 x 예, 또는 뭐 몇 x 이런 식으로 예, 1차식이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치환적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이 네, 그냥 x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으니까 해서 이것을 x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하고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x라는 함수와 x제곱이라는 함수가 예, 크기가 갈리는 곳이 있죠. y는 x라는 이런 직선 이 그래프하고 y는 x제곱하는 이런 곡선, 예, 포물선의 그래프하고 여기 원점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여기 만나는 점이 1이죠. 그렇죠? 해서 1을 중심으로 해서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을 비교하면 어느 한쪽이 크다, 작다로 얘기할 수 있어요. x와 x제곱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을 1을 중심으로 해서 0부터 1까지 적분과 1부터 무한대까지 이상적분으로 나눠놨어요. 자, 그렇다면 0부터 1까지의 적분은 6개인 구간이죠. 그렇죠? A부터 B까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6개인 구간.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승은 원시함수를 지금 기초함수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함수가 연속함수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6개인 구간에서 연속함수, 당연히 미분에서 이걸 되는 것을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기초함수로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원시함수를 찾아서 계산하면 되니까 당연히 이 6개인 구간에서 연속함수의 적분은 존재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값을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지 얼마인지 얘기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 하지만 이 값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다. 예, 이 피적분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을 얼마냐라고 묻는 것은 미적분학 배우고 중적분 배우셔야 안다고 했어요. 특별한 구간 내에서만. 예,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구간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예, 그건 미적분학에 가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 건 존재한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오른쪽 이상적분이 문제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 이상인 곳에 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x라는 값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볼까요? x가 1 이상인 곳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를 보면 x보다는 x제곱이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제곱이 x 이상인 곳에 있습니다. x가 1 이상이 되면 그렇다면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예, 이 순서가 바뀌죠.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x보다는 이하가 돼요. 그렇죠? 근데 지수함수 2의 몇 승 하는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니까 큰 변수에서의 값이 함수값도 크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수함수를 취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승보다는 2의 마이너스 x승 하는 값이 큰 쪽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적분의 성질을 씁니다. 당연히 이 지수함수는 0보다 큰 값이니까 이 적분을 해도 0보다 큰 쪽에 있을 거면서 적분의 성질, 큰 함수의 적분이 작은 함수의 적분보다는 더 크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똑같이 적분을 해주면 이 큰 함수의 적분이 이쪽 작은 함수의 적분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가볼까요? 이제 이쪽에 있는 이 큰 함수의 적분을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걸 계산합니다.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dx라는 것은
1부터 t까지 적분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고 했어요.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값도 존재하는 거다. 그렇죠? 이 값이 그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2의 마이너스 x승 하고 놓으니까 원시함수를 알죠? 예, 원시함수가 바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구간 1부터 t까지 적용하고요. 거기에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시면 됩니다. 근데 t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x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그건 뺄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그렇죠? 예, 그럼 뒤에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2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하는 것은 0으로 가죠. 그렇죠? 2의 무한대승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 극한은 2의 마이너스 1승 하는 값으로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 적분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이상적분도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수도 예,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0 이상이면서 예, 뭔지 모르겠지만 2분의 1 이하인 어떤 값이다라는 건 알 수 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이상적분이 존재했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건 0부터 1까지 유개인 구간에서 예, 연속인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값이 있었고 그 두 개를 합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둘 다 값이 있는 거니까 두 개 더해준 그 값이 바로 이 값이다. 이해됐죠? 예, 하지만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값을 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가면 얼마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